ISA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열받아 하시기도 하고 불쾌해 하시기도 합니다. 내가 계획했던 투자 방법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됐거든요. 그러나 그 안에서 가장 유리한 전략을 찾아서 투자해야 되는 게 저희들의 또 숙명인 것 같습니다. 일단 많이 벌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아예 다 정리를 했습니다.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까지도 아낄 수 있는 IS 개편 후 가장 유리한 전략을 바로 계산해서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돈재입니다. ISA 개정안이 나왔죠. 물론 아직 국회 통과까지는 시간이 남았습니다. 국회 통과가 어떻게 될진 모르겠지만 일단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야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이건 안 좋다라고 하는 부분이요. 어떤 부분이 그런지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우선 저는 있는 상태에서 가장 유리한 전략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재정경제부가 입장 발표를 했는데 그 내용을 알고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국내 시장 장기 투자를 통한 복리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설계했다고 합니다. 복리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하는데 왜 최대 기간 5년으로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생산적 금융 ISA는 10년까지 가능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생각하는 장기 투자가 고작 10년인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일반 ISA는 최대 5년으로 조정합니다. 왜 그럴까요? 복리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한다?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 이 대답에 왜 그랬는지 힌트가 나오긴 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계좌의 만기 해지 시점에 계좌 내 소득을 정산 과세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세금 걷고 싶어서 이걸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이게 만들어진 취지에 적합한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걸 만든다라는 얘기는 국민들이 좀 자산을 형성해서 노후에 안정적인 생활이 유지 가능하도록 만들려는 게 기본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연금저축펀드도 그렇고 ISA도 마찬가지죠. 그거 하라고 세금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런 게 없이 노후가 되었을 때 자산이 없는 노년층에게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어마어마한 세금을 또 쏟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막으려면 애초에 자산 형성을 해놓게끔 만들어주자라는 게 저는 이런 계좌들의 취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취지를 어디다 갖다 버렸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유는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자, 그리고 연 납입한도 2천만 원 미사용분에 대한 2월 폐지.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부분이 있죠.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요거 한번 볼게요. 총 1억 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새로 5년까지 한도다 그러면 2천만 원씩 5번 생기고 끝이란 말이에요. 1억. 그리고 끝이죠. 근데 이때 못 넣으면 어차피 없어져요. 그러므로 내가 1년에 1천만 원씩만 넣었다. 그러면 5천만 원 내고 끝입니다. 그럼 뭐 당연하죠. 만기가 5년이니까 뭐 더 이상 계좌를 유지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기존 계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예를 들면 2100년까지로 만기일이 남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1년에 2천만 원 중에서 1천만 원씩만 해서 5년 동안 5천을 넣었어요. 그러면 6년 차에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한도가 또 2천이 만들어지는 걸까요? 아닐까요? 요게 이제 가장 큰 이슈입니다. 일단 나와 있는 걸로는 연 2천만 원 납입 한도. 2월은 없음이죠. 그 다음에 총 1억 원까지 납입 가능. 따라서 만약에 이 제약 사항으로만 본다면 6년, 7년, 8년, 10년 계속 2천만 원씩 한도는 생겨야 되고요. 총 납입할 수 있는 건 1억까지 이렇게 해주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2천만 원까지 5년 동안만 준다는 겁니다 라고 해버리면 그러면 이게 무슨 짓인가 싶죠.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해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국회 통과되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문제 제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내용 나올 때마다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구독, 좋아요 눌러놔 주시면 아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그나마 우리에게 위안이 되는 얘기, 계약기간 인정됩니다. 기존 가입자. 그러므로 가장 좋은 방법 27년 1월 1일 되기 전에 새롭게 계좌를 만들어 놓는 것, 그게 가장 유리할 것 같습니다. 한도를 가장 길게 해가지고요. 참고로 기존 ISA와 생산적 금융 ISA는 중복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 제가 투자를 하는 종목에 따라서 어떤 게 가장 유리한지를 아예 정리를 다 해드릴게요. 일단 국내 주식한다. 그러면 무조건 생산적 금융 ISA 아니면 일반 계좌로 투자해야 됩니다. 이거는 개별주를 의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금저축펀드나 ISA 계좌 기존 거에서는 개별주가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1억 수익이 나면 어떻게 세금 내냐? 둘 다 세금 빵원입니다. 너무 좋죠? 국내 주식 개별주는 둘 다 세금이 없어요. 다만 배당을 받았다 500만 원 그러면 생산적 ISA는 세금이 없는데
일반 계좌는 세금이 있네요. 77만 원.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드러나지 않은 굉장히 중요한 거 한 가지가 더 있죠. 뭐요? 건보료요. 일단 ISA 계좌는 건보료 산정이 안 됩니다. 물론 생산적 ISA도 건보료 산정 안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직 없습니다만 기존 ISA랑 다르지 않다고 보면 건보료 안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금융종합과세 있죠. 그것도 안 들어가죠. ISA는. 따라서 일반 계좌보다 생산 ISA가 훨씬 더 유리합니다. 자, 국내 ETF에 투자하시는 경우 생산적 금융 ISA 일반 계좌 연금저축펀드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1억 수익 대 세금은 생산 ISA는 세금 0원, 일반 계좌 세금 0원. 좋죠. 연금저축펀드는 연금 수령할 때 세금이 330만 원에서 550만 원 사이로 붙습니다. 330만 원은 80세 이상이고요. 550만 원은 70세 미만입니다. 그 사이는 440만 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연금저축펀드에서 이거는 한도 내, 즉 1,500만 원 한도 내 출금할 때고요. 그 이상을 출금하고 싶다 그러면은 16.5%의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분리과세 됩니다. 그래서 1,650만 원 세금을 내야 됩니다. 물론 이거 분리과세 말고 종합소득세로 해도 되거든요. 다른 소득이 없다면 종합소득세로 하는 게 좀 더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긴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얘는 세금이 있고 얘네들은 세금 없잖아요. 그러므로 가장 유리한 거는 무조건 얘네인데 분배금이 있죠. 분배금을 보면 참고로 ETF는 배당을 분배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배당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거예요. 자, 생산 ISA 세금 없어요. 일반 ISA 같은 경우는 세금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생산 ISA가 유리하고요. 일반 계좌 같은 경우에는 15.4% 세금 붙죠. 77만 원 내셔야 됩니다. 연금저축펀드 같은 경우에는 연금 수령 시에 16만 5천 원, 27만 5천 원 역시 세금 붙습니다. 그래서 나는 국내 ETF에 투자할 거다. 생산적 ISA가 가장 유리합니다. 자, 해외 개별주나 ETF 투자하시는 경우 이때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일반 계좌예요. 왜냐면 다른 계좌에서는 살 수가 없어요. 직투하셔야 되고요. 세금은 250만 원 공제하고 22% 붙죠. 1억 수익 났을 때 250만 원 공제하고 22% 곱하면 2,145만 원 세금 내시면 됩니다. 분배금 500만 원 수령했을 때 15%의 세금이 붙습니다. 그래서 75만 원 세금 내시면 됩니다. 국내 상장 미국 ETF입니다. ISA 계좌, 일반 계좌, 연금저축펀드에서 살 수 있습니다. 국내 상장 미국 ETF에서 1억 수익 나잖아요. 그러면 ISA 계좌 같은 경우에는 비과세 200만 원 빼고 9.9%입니다. 970만 2천 원 세금 내셔야 돼요. 일반 계좌에서는 15.4%죠. 1,540만 원 내셔야 됩니다. 연금저축펀드에서는 연금 수령 시에 330만 원에서 550만 원 정도 세금이 붙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시죠? 일반 계좌는 고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건강보험료, 금융종합소득세 미쳤죠? 안 냅니다. 그러므로 일반 계좌에서는 아예 하지 마세요.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자, 분배금이 나오는 경우 500만 원일 때 ISA는 15% 75만 원 나오고요. 일반 계좌 경우에는 77만 원. 자, 그리고 연금저축펀드 같은 경우에는 연금 수령 시 16만 5천 원에서 27만 5천 원 나온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요거 아니고요. 요겁니다. 똑같이 ISA 계좌랑 똑같이 75만 원이 붙어요. 왜냐면 15% 먼저 선공제하고 들어오거든요. 따라서 ISA 계좌, 연금저축펀드 계좌 둘 다 그냥 15% 먼저 떼고 들어온다. 그래서 75만 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얘네들이 나중에 정산할 때 그리고 연금저축펀드는 연금 수령할 때 세금이 부가적으로 더블, 이중으로 붙지 않게 하기 위해서 크레딧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 크레딧으로 이미 낸 거에 대해서는 세금도 안 낼 수 있게 조치를 취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냥 75만 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완벽하게 딱 정리해 드릴게요. 국내 개별주 하시는 분 생산적 ISA 무조건 일로 가시는 겁니다. 세금이 전혀 없거든요. 이후의 전략은 뭐냐? 10년까지 유지가 가능하니까요. 10년 후에 직두 전환하시거나 그 다음에 다시 재가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금 혜택 많이 보시면 되고요. 다만 단점은 2천만 원까지밖에 안 되잖아요. 1년에. 그러니까 제가 10년 동안 투자해서 1억을 만들어 놨는데 해지를 하고 일단 직투로 전환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가입을 합니다. 그러면 2천까지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8천은 직투로 굴려야 돼요. 그러면 이 경우에 이제 배당금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또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런 단점이 있죠. 자, 국내 ETF 하신다 생산적 ISA 쓰시면 되고요. 1억 세금 다 세금 없고 10년 후에 연저펀 전환하고 재가입하면 됩니다. 어차피 연금저축펀드에서도 국내 ETF는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큰 문제가 없죠. 자, 해외 개별주 하시는 경우, 해외 ETF 하시는 경우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거 말고는 대안이 없어요. 그냥 쭉 하시면 되고요. 다만 세금이 좀 높습니다. 1억일 때 2,145만 원.
참고로 이건 한 번에 찾을 때고 아시다시피 얘는 매년 250만 원 공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2년에 나눠서 찾는다 2,090만 원, 3년에 나눠서 찾는다 2,035만 원 이런 식으로 세금이 조금씩 줄긴 합니다. 그런데 아주 많이 주는 건 아니라서요.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배당에 대해서는 75만 원 세금 나올 겁니다. 자, 이제 국내 상장 해외 ETF입니다. 기존 ISA를 활용하거나 연금저축펀드 활용하시면 됩니다. 세금은 기존 ISA가 더 많습니다. 연금저축펀드보다. 하지만 연금저축펀드는 1,500만 원씩 나눠서 받아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그 부분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기존 ISA를 활용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런데 이 연금저축펀드는 이렇게 나눠 받는 거 말고 1,500만 원 이상 많이 받겠다 하면 왜 16.5% 분리과세 하잖아요. 그래서 1,650만 원 내야 되는데 사실 이거 종합소득세를 선택해서 받을 수도 있거든요. 이거 종합소득세로 산정하면 사실 이거보다 세금을 더 낮출 수는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내는 세금으로 따져보면은 어쨌든 ISA가 훨씬 더 적더라고요. 따라서 만약에 기존 ISA를 가지고 계신다, 저는 무조건 만기 최대로 늘려 놓으시라고 권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 상태로 계속 유지하다가 한꺼번에 소득 실현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나는 어쩔 수 없어요. 만기가 5년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그냥 바로 직투하는 게 맞냐, 아니면은 그래도 ISA 계좌를 활용하는 게 맞냐 고민해봤거든요.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저는 일단 QLD를 투자를 하니까 대략 연평균 수익률 25% 잡고 월 100만 원씩 투자한다고 이렇게 가정을 해놨어요. 그러면 이제 5년이 지나니까 수익금이 대략 4,931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세금이 대략 1,029만 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이거 한 번에 뽑을 때고요. 이게 내가 집어넣은 돈까지 다 합치면 약 1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1억을 뭐 3번 걸쳐 좀 나눠서 빼볼까요? 그러면 세금을 얼마를 내야 되냐면 대략 919만 원 정도 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이제 ISA 계좌에서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대략 468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직두보다 ISA 계좌가 유리하긴 합니다. 대신 수익률이 좀 낮은 경우, 그러니까 제가 QLD 25%로 좀 많이 잡아놨잖아요. 수익률이 좀 낮은 경우에는 그냥 직투를 하셔도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5년 정도면 그렇게 복리가 많이 생성될 때는 아니어서. 자, 그래서 저처럼 QLD 같은 좀 수익률이 높은 미국 ETF에 투자하고 있는데 만기가 5년이다 그러면 그때 직투나 연저펀으로 전환하신 다음에 뭐 재가입해야죠. 다만 QLD는 어차피 연저펀은 안 되니까 그때는 직투하시는 거고 다시 재가입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굉장히 문제 삼는 부분이 하나 있죠. 만약에 전환해야 될 때, 강제 전환해야 될 때 하락장이면 어떡하지?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을 투자해놓고 있다가 8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전환을 합니다. 이때 만기가 돼가지고 전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10년이든 5년이든 어쨌든. 그러면 이때 그냥 다시 사면 되긴 하잖아요. 직투나 연금저축펀드에서. 그래서 8천을 다시 샀어요. 그리고 나서 기분 좋게 50%가 올랐어요. 그러면 얘는 이제 1억 2천이 되고요. 얘도 1억 2천이 되고 얘도 1억 2천이 되기 때문에 금액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치명적인 단점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뭐냐면 얘는 1억에서 올라갔잖아요. 2천만 원이, 즉 수익이 2천입니다. 그런데 얘는 4천이 올라간 걸로 돼요. 그러므로 세금이 2배가 돼야죠. 그러니까 이 최고의 단점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직투로 넘어가던 뭐 연금저축펀드로 넘어가던 어쨌든 수익금이 잡히는 거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에서는 무조건 안 좋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회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만기 다 기다리지 마라. 만기 전에요 수익이 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10년짜리면 한 9년쯤에, 5년짜리면 한 4년쯤부터 간을 보시고요. 수익이 나는 상태에서 빼고 다시 투자하시면 됩니다. 그게 가장 유리할 것 같아요. 자, 돈제이는 어떻게? 저는 오랫동안 주식이라든지 재테크, 경제에 대해 관심이 많았는데요. 그때마다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혜택 주는 건 무조건 땡겨 먹어라. 왜냐면 그 혜택이 언제 사라질지 모르거든요. 예전에 뭐 재형저축 때도 그랬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 ISA도 건드리고 연금저축펀드도 건드리고 있잖아요. 심지어 연금저축펀드는 건강보험료 산정에 넣겠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죠. ISA 계좌는 나빠지고 있고요. 따라서 지금 있는 혜택은 무조건 뽑아 먹자. 그게 제 결론입니다. 첫 번째, ISA 계좌 당연히 활용합니다. 저는 KQLD 매수 중이고요. 다만 이게 1년에 2천만 원씩 1억 될 때까지는 계속 한도가 나올 건지
아니면은 그냥 1년에 2천만 원 딱 5번 나오고 끝낼 건지는 아직 모르잖아요. 다행히 저는 매년 2천만 원씩 투자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 최고 목표는 이 2천만 원을 계속 맞춰서 5년 동안 꽉 채워서 넣겠다입니다. 자, 두 번째, 연저펀, 연금저축펀드에 저는 K-슈드를 넣고 있습니다. 역시 그냥 계속 투자합니다. 세 번째, 직투입니다. 저는 QLD 그리고 슈드를 직투하고 있죠. 역시 계속 매수합니다. 네 번째, 사실 제가 고민하는 건 이 생산적 ISA를 어떻게 활용할까입니다. 세금 혜택이 굉장히 크잖아요. 이거를 활용하는 방법은 제일 좋은 거는 역시나 국내 배당이거든요. 국내 배당 같은 경우에는 이걸로 투자할 때 상당히 이득이 된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저는 국내주에는 투자를 하고 있지 않아서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해 볼까 고민은 할 예정입니다만 아직까지 결정된 건 없습니다. 일단 상황 보고 결정해야 되겠죠. 매력이 생긴다면 말이죠. 사실 지금 제 상황은 ISA에 투자하고 있는 QLD보다 직투하고 있는 QLD가 무려 50% 이상이나 더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ISA 계좌의 한도를 높여준다고 했었을 때 살짝 기대했는데 웬걸 나와보니까 전혀 그 상황과는 반대로 가고 있네요. 하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안에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최대한 수익을 많이 보는 게 제 목표이기 때문에 절세할 수 있는 건 절세해야죠. 자, 앞으로도 저는 하던 대로 계속해서 계획해 가면서 투자 진행할 예정이고요. 제가 투자하는 내용들, 그 다음에 제가 그 과정에서 필요했던 정보들 여러분들에게 다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투를 응원합니다. 이상 돈제이였습니다.